안녕하세요. 샘스터 아재의 야간 근무 4일째 시간입니다. 한동안 야근을 하지 못했습니다. 어떤 의미로 보면 칼퇴를 한 거지요. 몸이 너무 힘들어서도 있지만은 할 일이 너무 많았었습니다. 할 일이 많으면 야근을 했어야 되는 건데 제가 어떻게 보면 촬영하는 콘텐츠다 보니까 좀 다른 쪽 내용이 좀 있어서 그런 것들을 만드느라 시간을 너무 많이 보냈습니다. 이게 무슨 야근을 컨셉으로 해가지고 꼭 해야 되는 야근이 돼버려서 또 더군다나 오늘은 주말이네요. 최악입니다. 야근이 아니라 주말 근무네요. 안타깝습니다. 사실 야근이나 주말 근무나 좋지 않은 거잖아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야간 근무를 하시면서 뭘 이런 영상을 만드시면서 야근을 하지 말라니 말씀드리지만 저는 야근 종용 방송이 아닙니다. 그냥 부득이하게 야근을 하신다면 옆에서 같이 야근을 해드리는 방송입니다. 같이 한다는 느낌이 날지는 모르겠지만 조회수로 봤을 때는 아직 같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인사할 때 다들 끄시더라고요. 다들 퇴근하시는 건가요 혹시? 좋습니다. 그렇게 빨리빨리 퇴근하시고 휴식을 취하시는 어떤 그런 삶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야근이 좋은 거는 아니니까 언젠간 그런 것들이 당연하게 자리 잡은 문화들이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저의 야근은 계속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미 야근이 익숙해져 버린 사람 같아요. 조금 이상한 말로 인사말을 대신했고요. 지난번에 전체적으로 한번 사실 티라노의 어떤 구조를 잘 몰라서 전체적으로 또 집중한답시고 빨리 해서 했지만 이렇게 섬세하게 묘사가 된 건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표시만 했습니다. 요런 거가 있고 요런 느낌이 있고 요 부분 목에는 이렇게 좀 뭔가 축축 늘어진 느낌이 있고 다리엔 닭발이 있고 꼬리도 약간 이런 식으로 굴곡이 있고 근육들이 있는 부분에는 어떠한 주름이나 모양이 딱히 있기보다는 이제 그때부터는 티라노의 강철 같은 피부가 감싸고 있는 재질감이기 때문에 마지막 부분에서 좀 해소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이제 섬세한 작업에 좀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시간이 꽤 오래 걸릴 것 같기도 한데 말하면서 조밀조밀하게 하나씩 표현을 해보려고 해요. 전체적인 어떤 실루엣이나 제가 생각하기에 구조적인 뼈대 구조적으로 봤을 때 어디가 좀 어색해 보이는 부분은 현재 팔이 너무 좀 크다 하고 턱 부분을 좀 더 신경 써야 되겠다만 제가 지금 촬영 전에 발견한 문제점이고요. 좀 더 발견하게 되겠죠. 제가 좀 완벽하게 알고 하는 부분들은 아니라서 발견하는 그대로 이렇게 조금씩 수정을 하겠지만 세밀한 작업을 이렇게 기준으로 해서 작업을 하면서 그런 것들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번에 주라기 공원인가요? 새로운 이제 영화가 나오기 시작했더라고요. 조만간 개봉인가? 제가 날짜는 잘 모르는데 그래서 제가 새로운 주라기 월드에서 3편에 해당하는 거를 보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보고 있는데 항상 제 기억에는 93년도? 94년도에 주라기 공원 1 시절이 기억이 납니다. 그때 티라노가 나왔을 때 엄청나게 강해 보였었거든요. 너무나도 강해 보여서 영상을 압도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그 당시에 그런 CG 지금 보면 조금 움직임이 어설프거나 그럴 수는 있죠. 근데 그 당시에 그 그래픽을 접했을 때는 정말 엄청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거를 만들 수 있지? 정말 어떻게 그려서 만드는 건지는 잘 몰랐었어요. 그냥 막 그런 프로그래밍 언어 갖다가 만드는 줄 알았었습니다. 어린 마음에 너무 그때 감동을 많이 먹었던 게 기억이 나는데 지금이야 이제 그런 CG가 너무 흔해지고 마블의 흥망성쇠가 지금 다뤄지는 마당에
그 뻔해진 디자인 이제 그런 기술력이 되어버렸죠. 그래픽 기술이. 하지만 그래도 저는 대단하다고 봅니다. 이번에도 봤는데 이제서야 22년도작이었나요? 아마 그게 지금 이제 보게 되었는데 저는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또 원조 주연들이 다 나왔잖아요. 그게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걸 너무 좋아해요. 약간 그렇게 출연해주신 배우분들에게도 너무 감사하고 어렸을 때 그렇게 인상 깊게 봤던 그 배우들의 모습들이 나이가 들어서도 연출이 되고 그거에 대한 개연성을 좀 보여준다는 것 자체가 예를 들면 그거예요. 지금의 아이언맨이 이제 기억이 있잖아요. 지금의 어린 이제 친구들에게 아이언맨이란 존재가 각인이 되었는데 나중에 이제 그 아이들이 어른 이제 20대든 30대든 어른이 되었을 때 그때는 이제 로다주가 너무 나이가 들겠지만 그때 아이언맨의 어떤 그 이야기로 인해서 멀티버스든 뭐든 또 이용해서 그걸 좀 표현해 준다면 모르겠어요. 어떻게 표현할지는 시나리오적인 건 생각을 안 해봤죠. 엉터리 같은 생각을 하는 건 아닌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매력이 느껴진다는 거죠. 스파이더맨이 같은 또 느낌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 스파이더맨에서 토비 맥과이어의 스파이더맨이나 저기 누구야 어메이징 스파이더맨의 주인공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이거 참 미안해지네요. 기억을 못 해주면 안 되는데 그렇게 나와줬던 것이 이제 사람들에게 어떤 영화와는 다르게 이게 시나리오적으로는 좀 문제 없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영화적으로도 너무 좀 팬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좋은 서비스였다고 생각을 해요. 멋진 서비스의 연출이었죠. 예. 그런 의미로 만들었다기보다는 멀티버스의 개념을 좀 더 부각시키려고 만들었겠지만은 아무튼 예, 여러모로 이제 좋다는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그런가 이번에 주라기 공원에서 나오셨던 샘닐 로라 던인가요? 또 여성분 배우 이름이 그리고 또 저기 또 그분 기억이 안 나네. 되게 유명한 배우인데 참 기억이 안 나는 게 너무 많습니다. 잠깐 멈추고 찾아봐도 되는데 다음에 기억나면 말씀드릴게요. 하여튼 주라기 공원 2에서 주인공이었죠. 그분은 1에서도 주인공이었지만 좀 메인이 샘닐 위주로 갔었고 2에서는 그분이 무슨 골드블럼인데 제프 골드블럼인가? 네, 제프 골드블럼이 맞네요. 나중에는 주라기 월드에서 뭔가 좀 약간 원래 1에서도 그렇게 좀 약간 살짝 건들건들한 느낌으로 나오는 그런 학자였지만 아마 수학자로 나왔던 걸로 기억하는데 지금도 약간 그렇게 보이는데 2에서는 굉장히 또 터프하게 나왔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좀 본인의 그런 것들이 그 주라기 월드 회사 때문에 주라기 공원 회사 때문에 망했거든요. 논문이나 이런 거. 그래서 조금 수염도 기르고 약간 인생에서 조금 힘든 시기를 좀 보낸 느낌이라 그런가 살짝 와일드해 보이고 그런 느낌으로 2에서 주인공을 하셨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도 그래서 그런 기대감이 좀 있었는데 뭔가 좀 무슨 교주같이 나오고 뭔가 좀 강의를 하는데 막 선동하는 그런 느낌이고 전에 같이 이렇게 약간의 살짝 건들건들한 느낌이 좀 있으면서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2에서의 모습이 저러진 않았었는데 생각을 했었는데 주라이공 1인가 월드 1의 새로운 것들 버전 거기서도 좀 묘사될 때 뭔가 좀 나이든 좀 그런 느낌으로만 자꾸 묘사가 돼서 이게 맞나 했는데 잠깐 중간에 또 그래도 좋은 모습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뭔가 되게 어떤 의미로 봤을 때 1에서부터 봤을 때 금방 죽는 캐릭터가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했었거든요.
근데 절대 안 죽어요. 뭐 주라이공원 3를 혹시 월드 3를 안 보신 분들은 모르겠는데 저도 다 안 봤거든요. 아직은 뭐 그 극 중에서 이게 막 저게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릅니다. 뭐 스포하는 거는 아니니까요. 오래된 영화인데 뭐 이걸 또 스포라고 하기도 좀 그렇고. 근데 원에서도 뭔가 좀 간당간당한 느낌인데 결국에 안 죽고 끝까지 살아남거든요. 그래서 되게 재밌게 좀 익살스러운 부분을 좀 담당하셨던 분이라 그 기억이 좀 있고요. 갑자기 좀 주라이 공원의 얘기를 좀 들어가다가 깊게 좀 들어갔는데 다시 얘기를 원점으로 좀 돌리자면 그때 당시엔 티라노가 제일 강해 보였습니다. 뭐 랩터도 굉장히 무섭게 보이지만 요즘은 좀 묘사되기를 랩터가 좀 조력해주는 그런 공룡이 좀 되어가는 분위기로 연출하는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티라노가 굉장히 강해 보였고 했는데 이번 편에서 뭐 기가노트사우루스가 언제부터 원래 있던 공룡이었는지 발견된 공룡이었는지 모르지만 되게 서로 외려 더 세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장면이 굉장히 아쉬웠어요. 지금 내가 좀 티라노를 만들고 앉아있는데 더 센 애가 있다.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이게 너무 아쉽더라고요. 뭐가 자꾸 버튼이 눌리나? 네. 하여튼 뭐 좀 생각보다 좀 길게 말을 했는데 티라노가 좀 더 밀린 것 같아서 그런 아쉬움을 좀 표현을 했고요. 뭐 아직 영화의 결말은 다 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제 영화를 또 이렇게 길게 볼 수 없는 또 성격은 아닌데 보고 싶어도 좀 시간이 안 될 때가 많아가지고 끊어가면서 봐요. 네, 그래서 좀 아쉽게 좀 영화를 좀 보고 있는데 결과를 좀 보고 나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죠. 티라노가 갑자기 좀 지는 듯했지만 좀 빡빡이 쳐서 본인의 모습을 제대로 보여줄지. 지금 보면은 이제 SD를 이미 고려한 거는 아니에요. 제가 시간이 뭔가 만들면서 SD로 만들기로 했었습니다 라고 해놓고서 좀 표현을 좀 디테일하게 하다 보니까 방향성을 좀 틀은 것 같은 어설픔을 좀 보여드렸었는데 지금 또 만들면서 또 그 생각이 아예 없진 않거든요. 그래서 표현을 너무 사실적으로 하기보다는 사실 좀 눈에 보이는 것도 없어요. 지금 이 부분이 이렇게 맞는지도 잘 모르겠거든요. 옆에서 볼 때 사실 좀 튀어나와 보이고 이렇게 각이 져 보이진 않습니다. 근데 저는 일부러 좀 각을 좀 줬어요. 뭐 이것이 문제가 될 것 같아 보이지도 않고 물론 이제 정확하게 봤을 때는 아쉬운 표현이 될 수도 있겠지만은 그냥 일부러 어느 정도는 그냥 상상의 표현을 좀 하고 있습니다. 모양에서 봤을 때는 좀 아쉬울 수는 있어요. 그죠? 정확하게 만드는 걸 보고 싶으셨는데 하시는 분들은 한테는 조금 유감이지만 뭐 지브러시의 뭐 딱 기법이라고 할 건 없지만은 지브러시 쓰는 어떤 내용을 좀 보시겠다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기도 하지만 뭐 하여튼 그러고 있습니다. 땀 한 땀 만들어 보는데 뭔가 좀 재질이 좀 뼈같이 딱딱해 보이네요. 여기는 되게.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일단은 어느 정도는 클레이 빌드업 브러쉬를 제가 좀 많이 써요. 쌓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걸 많이 쓰는데 여기가 너무 튀어나왔나? 지금 또 보는데 또 약간 수정을 하게 되는데 너무 튀어나와 보이고 이게 또 너무 들어가기도 했지만 아예 여기까지 좀 이렇게 제가 뭐 참고 이미지를 좀 보고 만드는 중이라 여기까지 좀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빌드업 브러쉬로 좀 쌓고요. 불규칙적으로 좀 쌉니다. 뭐 어떤 각을 형성하거나 그러지는 않지만은 여기 부분은 좀 윗부분 사진을 하나 좀 구해서 좀 보기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빌드업 브러쉬를 쌓고 뭐 제가 단축키를 지정했는데 플래툰이나 뭐 트림 다이나믹 둘 다 괜찮을 것 같은데 느낌이 조금 달라요. 뭔가
플래툰이 좀 더 부드러워 보이고 다이나믹은 좀 뭔가 생기는 게 더 예리하게 생기긴 하거든요. 어떤 바위를 만들 때나 이럴 때 굉장히 유용하죠. 근데 이제 쓰실 때도 다른 데가 잠시만요. 네, 영향이 가니까 저는 좀 서로 번갈아 가면서 쓰고 있는데 사실 솔직하게 기능적으로 봤을 땐 뭔 차이인지 모르겠어요. 어떤 차이를 내가 느끼려고 이걸 이렇게 하나 라는 생각이 딱히 없습니다. 좀 더 뭉개진다 싶으면 핀치 브러쉬 같은 걸로 이런 식으로 좀 각을 더 살려주셔야 됩니다. 핀치 브러쉬는 말 그대로 접는 거죠. 종이 접듯이 뭔가 좀 반듯하게 접어내죠. 서로 모아주면서 뭔가 각을 형성해 줍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조금 재질이 뭐 다 뭉갤 필요 없어요.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표현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또 클레이 된 브러쉬로 좀 영역도 좀 또렷하게 좀 나눠주시고 예, 이렇게 뭔가 표현을 좀 해봤습니다. 오늘은 이 눈두덩이에 있는 표현을 좀 마무리 좀 질 수 있도록 해야 되겠네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클레이 튜브 브러쉬로 어느 정도 어디까지 이거를 표현할 건지 영역을 설정하는 것과 동시에 느낌을 체크하는 것도 있고요. 좀 부풀려 주는 것도 있고요. 뭐 여러모로 생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 부분은 한 번은 나눠야 될 것 같아요. 너무 길게만 완성이 되는 것 같아서 모양이 좀 단조로운데 이게 무슨 돌 껍데기 같은 게 붙어 있는 것 같은 이미지를 하나 구해서 그런가 자꾸 그 기준을 좀 따라가게 되는 게 저도 그게 마음에 들어서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재질감을 넣을 때 이 부분이 이제 좀 단단한 부분으로 좀 표현이 되겠지만 참고하는 이미지를 좀 따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이미지를 많이 구해보시고 또 핀터레스트도 많이 해보신 분들은 거기서 많이 구해보신 분들은 이 뭐에서 본 이미지 같은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네. 검색하면 다 나오니까 제가 좀 그림을 좀 더 잘 그리면 원화도 좀 그려보고 사실 티라노를 이렇게 원화로 그려서 쓰나요? 잘 모르겠습니다. 좀 판타지적으로 바꾸게 된다면 원화를 그릴 것 같긴 한데 현실적으로 뭐 표현한다고 하면은 그런 공룡 백과라든가 뭐 이런 것들 많이 참고할 것 같아요. 그죠? 전체적으로 부분 나눠가면서 아이고 이렇게 제어가 오늘따라 힘든지 뭐가 자꾸 눌리는 게 제가 그 설정한 브러쉬가 내가 괜히 좀 왜 습관이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버튼 누르는 습관이 좀 들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우클릭 할 일이 좀 많이 없었거든요. 제가 잘 쓰진 않아서. 근데 왜 버튼을 누르고 있었는지 모르겠네요. 돌릴 때마다 버튼을 누르네요, 제가. 안 그랬었는데. 이상한 습관이 생겼습니다. 아, 맞다. 이게 사실 돌릴 때 빈 공간에다 대고 돌려있잖아요. 네, 이제 기억이 나네요. 빈 공간에 대고 돌리는데 이제 화면이 이렇게 커진 거예요. 그럼 빈 공간이 없거든요. 그럼 돌리기 힘드니까 마우스 우클릭 누르고 돌리면 돌아가거든요. 또 그죠?
이건 뭐 다 아시겠지만 그래서 자꾸 누르는 습관이 생겼던 것 같아요. 이 평소에 이럴 때는 그냥 이렇게 이쪽에다 돌리고 이렇게 작업해도 되는 건데 오래간만에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잊고 지냈던 것 같습니다. 자주 작업해야 돼요. 그죠? 멈추지 말고. 이게 한창 할 때랑 느낌이 너무 달라요. 발전도 많이 했고 지브러시에 대한 기능들도 많이 발전을 했고, 근데 저는 지금 그런 기능들 다 모르거든요. 이제 연구를 좀 하겠지만 이제 따로 또 연구도 하고 있거든요. 툴적인 것도 연구해서 이제 뭐 새로운 기술들이나 좀 유용한 기술들도 이제 소개를 하는 영상을 좀 만들기도 할 건데요. 지금은 좀 맥스 쪽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지만 뭐 하고 있다라고 하기엔 좀 뭐하긴 한데,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브러시 쪽도 걔는 이제 유용한 툴들이 있으면 쇼츠 같이 이렇게 만들어서 짤막짤막하게 이제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 김에 저도 좀 공부가 될 것 같아요. 예. 제가 또 이렇게 유튜브 이런 걸 요즘 며칠 좀 하다 보니까 좋은 거 하나가 작업을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고요. 또 연구가 돼서 또 좋은 것 같습니다. 뭔가를 정보를 전달하려면 저 또한 연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아무튼 꾸준하게 좀 촬영을 하고 연구도 하고 해서 좋은 내용 많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잠깐, 그래서가 아니라 사실은 잠깐 지금 뭐 눈치채지 못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또 영상을 잠깐 끊고 잠깐 뭉땡이를 피다가 왔습니다. 어디까지 얘기했는지도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별로 중요한 얘기는 아니었겠지만 뭐 이래저래 기억나는 거는 이제 티라노가 약해졌다, 그런 얘기를 좀 했던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식상함을 막기 위해서 나온 적일지 모르겠지만은 뭐 사실을 고정해서 했겠지만 티라노가 가져다주는 이제 위협이 그 옛날에 그 킹콩이라는 영화에서도 피터 잭슨의 킹콩이었나요? 거기서도 뭐 약간 그게 티라노가 아니라 티렉스가 아니라 브이렉스인가 막 그때 뭐 그런 명칭을 썼던 것 같은데, 제가 그때 당시에도 좀 비슷한 걸 만든 적이 있어가지고 그때도 뭔가 좀 티라노인 줄 대부분 알잖아요. 모습이 좀 비슷해 보여서 옛날에 어렸을 때인가요? 전 티라노를 알기 전에는 알로사우루스인가요? 뭐 그게 가장 강한 줄 알았어요. 공룡을 잘 몰랐었을 때도 형이 이제 막 얘기하고 할 때 알라우사우루스 막 이런 얘기하고, 또 만화에서도 그게 좀 그 알로사우루스가 거론되고 했었는데 그게 제일 강한 공룡인 줄 알았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티라노가 더 강하다고 그러고, 또 나중에는 또 기가노사우루스가 나왔다고 그러고, 이제 뭐 그런 거 보니까 어떤 과학적인 근거들이 좀 뭐 변화가 있는 건지 계속 연구하는 분야일 테니까요. 그리고 예측이잖아요. 누가 더 셌는지는 사실 모르죠. 정말 작은 독이 되게 센 애가 가장 셀지도 모르고, 사실은 모르는 거죠. 그죠? 실제로 본 적은 없으니까. 그냥 공격성이나 뭐 왜 이럴까요? 말을 안 듣는데, 이런 경우도 아마 백페이스 컬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지금 제가 트림 다이나믹 브러쉬를 쓰다가 그런 건데 오토 마스킹에서 백베스컬 누르시고요. 그래도 눌리지가 않네요. 왜 그러지? 제가 잘 모르는 착각을 하는 건지, 아니면 이게 아마 그 플랫톤과의 차이일 수도 있어요. 말하기가 무색하게 잘 안 되는데, 여기가 면이 어떻게 돼 있나? 왜 브러쉬가 먹는다는 느낌이 안 나는지 모르겠어요. 다른 데는 다 먹는데 희한하네요. 원인을 못 찾고 있습니다. 이렇게 Shift F키를 누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와이어 모드를 중간중간 확인해 가면서, 사실 그 면이 너무 많아서 와이어의 어떤 걸 볼 일이 많이 없지만 또 이렇게 약간 어긋날 때가 있어요. 막 뭔가 표현 같은 게, 그때는 이제 솔직히 베이스 모델이 안 좋으면 그런 경우가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베이스 모델도 그 좀 면의 어떤 형태가, 그런 것들이 좀 쌓이면 좋은 면 흐름을 좀 갖는 그런 모델을 만들게 되겠죠. 그때 했을 때 이런 면은 지브러쉬로 가져왔을 때 표현할 때 잘 안 되더라. 뭔가 자꾸 좀 찌그러지거나 뭔가 좀 그럴 때가 있어요. 브러쉬 할 때. 지금도 사실은 보면은 굉장히 면이 좀 부족하잖아요. 혹시 면이 부족해서 그런가 이게? 멀리서 보면 사실 상관없는데 가까이서 보면 굉장히 부족해 보이긴 합니다. 살짝 한 단계 더 올려볼까요? 이 통 모델인 경우는 이런 것들이 가장 애매하긴 해요. 좀 부분 쪽으로 나누게 되면은 그게 상관은 없긴 한데, 통 모델의 경우는 굉장히 이런 게 문제가 되죠. 전체적으로 디바이드 개수가 올라가다 보니까 확실히 좀 그 하드웨어가 버거하긴 합니다. 또 제가 또 버튼을 자꾸 누르기 시작하네요. 아유 깜짝이야. 딸내미가 와서. 아우 갑자기 깜짝 놀랐네요. 딸이 몰래 다가와서 이렇게, 요즘 인형 갖다가 이렇게 자꾸 저한테 방구를 낀다고 해서 와서 뿡 거린 건데, 깜짝 놀랐습니다. 네, 이런 맛에 사는 거죠. 그죠? 조금 오글거리는 얘기를 하자면, 예전에는 제가 그 인생에서 가장 그 주인공이고 제 기준이고 그런 어떤 생각들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뭐 그런 또 그 책이나 뭐 그런 문구들이 많다 보니까 세상의 주인은 나야, 뭐 이런 것들, 네, 그랬었죠. 근데 아이가 태어나고 나니까 제가 조연으로 이제 내려온 것 같더라고요. 제 인생인데도 제 인생의 주인공은 제가 아니게 되더라고요. 이게 자녀가 된다고 말씀을 드리면 이것을 얼마나 공감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언젠가부턴가 저의 시간을 산다기보다는 아이의 시간을 살고 있더라고요. 제가 모든 시간이 꽤 많은 시간이 흘렀어, 몇 년이 흘렀어 이런데 벌써 이렇게 됐는데 우리 아이가 벌써 나이가 이만큼 됐네, 막 이런 식으로만 계산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 인생에서의 그 주조연이 교체가 되었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안 그러신 분들도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뭐 잘못된 거는 아니죠. 본인 인생에선 본인이 가장 소중하다고 얘기하는 것이 뭐가 문제겠습니까? 저는 약간 좀 감정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가 저는 그것이 불만이거나 그러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막 내가 조연으로 떠졌기 때문에 뭐 맨날 나는 희생만 한다 막 이런 생각이 예전보다는 훨씬 나아진 것 같아요. 이게 막 억울하고 할 때는 더 외려 그런 생각들이 많았었는데 요즘은 어떤 이런 고생을 하고 하는 것들이 받아들여지는 거죠. 참 슬픈 얘기인가요? 어떻게 보면은 갑자기 원더풀 아빠의 인생 막 이런 노래가 생각이 나는데 받아들이기 차이인 것 같아요. 이 같은 문제를 두고 받아들이는 입장이 어떻게 다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다를 수 있죠, 당연히. 근데 저에게 중요한 거는 근데 가족적인 의미가 되게 크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표현되지는 것이 좋더라고요. 네, 이게 좀 시간이 좀 걸리긴 할 텐데 그냥 한 땀 한 땀 그 유명하다는 이태리 장인 정신으로 한 땀 만들어 보고 있습니다. 자, 좀 어떠신가요? 돌탱이랍니다. 돌 조각들이 이렇게 좀 붙어있는 듯한 느낌도 좀 주긴 해요. 근데 이것을 어떤 식으로 재질을 표현을 해야 될지를 또 나중에 텍스처 작업할 때도 아니면 여기 위에다가 또 어떤 제가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잘 안 쓰긴 하는데 원래는 좀 넘어가서 쓰거든요. 서브스나 이런 데서 거기서 이제 작은 재질 같은 경우는 거기서 많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근데 한번 해볼까? 아니면 거기서 해볼까? 이거는 좀 고민이 좀 되고 있어요. 확실히 서브스가 좀 빠르고 편하다 보니까 지브러쉬로 해서 좋게 할 것인가 서브스에서 표현을 해서 좋게 할 것인가 뭐 그거는 좀 고민을 좀 더 해보겠습니다. 돌 조각들이 붙어 있네요. 제가 저쪽 메인 채널에서 제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횡스크롤 액션 게임 개발하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지금 현재는 지금 막 거의 초반이다 보니까 더미 오브젝트 막 만들고 막 이러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서 나오는 이제 보스가 액션 게임에서의 보스가 드래곤입니다. 그때 만들 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지금의 어떤 작업이 지금 이거는 사실 어떤 딱히 목적을 두고 만드는 오브젝트가 이제 캐릭터의 공룡이 아닙니다. 지금 이거는 그냥 전에 만들던 게 있었는데 자꾸 만들다 말고 하던 거를 이제 끄집어낸 거거든요. 그리고 이참에 이렇게 어차피 못다한 일이니까 야근이라는 느낌과 좀 걸맞기도 해서 이렇게 끄집어내서 하고 있는 건데요. 이거는 뭐 만들고 나면은 어떻게 활용할지는 나중에 이제 고민을 해보겠지만은 뭐 에셋을 많이 만들어 두면은 뭘 해도 다 표현을 하겠죠, 그죠? 나중에 또 어떤 프로젝트에 제가 넣을 수도 있는 것이고. 아무튼 그때 드래곤을 만들 때 좀 애매한 건 좀비 드래곤이거든요. 그래서 좀비화된 이제 어떤 악의 힘에 의해서 좀비화된 드래곤과 엘프의 전투를 이제 게임으로 표현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간단한 게임이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저의 어떤 개발 지식을 전달하기 위한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뭐 완성되는 게임 형태라기보다는 굵직굵직하게 큰 요소들만 이제 만들어보고 같이 공유하고 또 그런 걸로 인해서 뭐 도움 많이 받으신 분들이 계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하게 되는 것이고, 저는 또 뭐 나름대로 제가 하는 이 유튜브 활동이 이제 뭐 어떤 조회수와 구독자의 어떤 폭발적인 상승을 목적으로 하고 하는 건 맞으니까요. 제가 만들어드리는 어떤 유익한 컨텐츠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라는 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유익하게 좀 만들려고 꽤 노력은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도움이 돼야 되니까요. 단순히 막 모르겠습니다. 유튜브를 보면은 사실 이런 지식적인 채널은 좀 정말 전문가분들께서 한 것들은 내용이 좀 어려운 것들도 좀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좀 대부분은 좀 단발성 영상이 되게 많더라고요. 짧게 이제 어떤 주제에 대해서 그것도 좋은 것 같긴 한데, 저는 그냥 사실 돈 주고 이렇게 사는 요즘 동영상 강의도 많이 생겼지만은, 이렇게 프로젝트 단위로 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 해서 이렇게 하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저 또한 이제 3D 아티스트로 그런 일을 시작하게 되었지만, 유니티를 접하고 또 언리얼도 접하면서 이제 개발에 관심을 갖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쪽을 조금씩 하다 보니까, 사실 전문 프로그래머가 하는 어떤 느낌대로 제가 그걸 설명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아직은 이렇게 그래픽적인 것을 하는 것에 비해서는 부족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것 또한 사람이 하는 일이고, 저는 또 그걸 연구하고자 하는 것도 있습니다. 제 자신이. 단순히 어떤 유튜브를 하기 위함만이 아니라, 어떤 걸 누군가에게 설명하는 것이 이해하는 거라, 완벽하게 이해하는 것은 누군가에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잖아요. 지금 너무 디바이드 값이 높아서 좀 낮추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높으면은 뭔가 좀 표현이 좀 날카롭게 되잖아요. 입자가 많아서. 그리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나서 다시 또 올리고 이렇게 하는 방법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 또한 연구를 하고, 그로 인해서 얻어지는 것들도 저는 많기 때문에 요즘 들어서 이 활동이 너무 좋으네요. 재밌고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좀 감성적인 얘기보다 좀 본인에 대한 홍보를 너무 많이 하는 것 같네요. 아무튼 제 인생의 주인공은 또 저의 가족, 저는 조연. 근데 예전에도 멋진 주연 배우들이 나중엔 다 이렇게 조연으로 빠지게 되잖아요. 처음에 얘기했던 샘닐이란 배우도 주라기 원 시절엔 주인공이었지만, 지금은 이제 조연으로 함께 참여해줬다는 것도 되게 멋있어 보이거든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주연도 멋있으면 당연히 좋긴 하지만, 이렇게 한국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명품 조연들에 대한 연기가 많이 이렇게 주목받을 때가 있는데, 그런 배우들 굉장히 좋아합니다. 명품 조연들 많잖아요. 성동일 씨, 오정세 씨, 이런 분들. 그리고 지난번 폭삭 소가수다에서 염혜란 씨 맞다. 멋있잖아요, 되게. 프로인 게 너무 느껴져서. 저도 조연입니다. 저도 조연이고요. 프로인 게 느껴지는 것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프리랜서 생활을 하면서 제 이름 걸고 프로젝트 받고 일을 하고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큰 프로젝트는 아닐 때도 많지만은 그래도 나름 만족을 하고 있어요. 사실 몇 번 하다 보면 이런 어떤 작게 우그러지는 것들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신경이 많이 쓰였었습니다. 예전에 할 때는. 근데 사실 이제 게임 개발적인 입장에서 이제 다시 말해서 그래픽 아티스트 입장에서 정말 한 작품을
명확하게 만드는 일러스트처럼 3D 일러스트라고 하면 맞을까요? 그렇게 뽑아내는 프로젝트고 작업이라고 한다 치면 어느 하나도 놓칠 수는 없죠. 표현 하나하나가 좀 이렇게 좀 잘못 표현되거나 하는 것들이 눈에 거슬릴 때가 있거든요. 근데 저는 좀 그쪽 입장은 아닌 것 같아요. 저도 3D 아티스트로 배경으로 이제 시작을 했죠. 캐릭터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하고 취업 준비를 했었는데 신입일 때 취직은 이제 배경으로 했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긴 하지만 나중에 가서 제가 느꼈을 때 저는 사실 예전에도 지난번에 혹시 이런 비슷한 얘기를 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예전부터도 이제 어떤 그림을 그리고 대학에서 뭔가 배울 때도 동기들 중에서도 그림을 너무 잘 그리고 이런 쪽은 아니었습니다. 정말 잘하는 애들이 있잖아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그 천재. 그래서 그렇게 그쪽으로 뭔가 좀 이거 잘못하다 한 얘기 또 하는 거면 조금 그렇긴 하겠는데 그냥 기왕 말 꺼낸 거 다시 하겠습니다. 앞서 야근을 같이 안 하셨을 수도 있으니까 한 얘기 또 하면 좀 어떻습니까? 예. 그래서 굉장히 그림에 대해서는 그런 거나 이제 아티스트적인 관점에서의 그런 것들이 부족할 수 있을 거예요. 나름대로는 그림도 배우고 같은 지금 잠깐만요. 여기를 계속 지금 건드리는데 여기 면이 부족해서 뭘 건드리기만 해도 뭉개져가지고 그렇습니다. 이게 생각 없이 하다 보니까 자꾸 뭉개지네요. 이런 뭉개짐이 이렇게 있으면 지브러시 작업하기가 좀 불편하긴 해요. 그리고 또 면이 좀 부족하면 또 잘 뭉개지긴 하죠. 그렇다고 더 올리자니 통 모델이라 컴퓨터 또 쓰면 안 되잖아요. 참 그런 것들이 가장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근데 멀리서 봤을 때 기준으로 좀 자꾸 그려야 되는데 저도 지금 가까이서 보다 보니까 자꾸 눈에 거슬려서 이거는 선을 핀치 브러쉬를 Alt로 누른 다음에 좀 줄이고요. 다시 좀 줄인 다음에 핀치 브러쉬를 Alt로 이렇게 한 다음에 반대로 접어야 되겠어요. 이게 양각으로 이렇게 접는 면이 생기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선을 그어서 이제 어떤 또렷함을 주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핀치 브러쉬를 Alt로 눌러서 반대로 이렇게 접어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진작에 이렇게 할 걸 그랬네요. 제가 지금 기억이 돌아오는 중이라 이런 식으로 좀 뭔가 예리함을 표현해줘도 좋을 것 같습니다. 괜히 이제 그리고 조금 아쉬우면 살짝만 선을 너무 세게 긋지 마시고요. 너무 파이면 그게 또 모양이 이상해가지고 이렇게 저는 이제 그냥 이런 개발이나 엔지니어적인 성향이 좋더라고요. 사실 이런 표현이 명확하면 당연히 좋겠죠. 근데 이것이 게임에 들어갔을 때 저는 무조건 게임 위주로 생각을 하거든요. 영상이나 공룡 다큐라면 얘기가 달라지겠지만은 그런 거 말고 그냥 단순히 게임 오브젝트로 들어간다고 쳤을 때는 어느 정도 이렇게 요런 것들이 지글지글 한다고 이것이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아요. 그것이 진짜 정말 눈살 찌푸릴 정도로 눈살이 찌푸러질 정도로 표현이 잘못되었다. 되게 그럼 그건 그래픽 퀄리티 자체가 되게 낮은 거잖아요. 근데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퀄리티는 좋은데 뭔가 살짝 좀 깨진 면이 좀 있거나 하는 것들이 정말 눈에 잡게 정말 이렇게 볼 거거든요. 거의 그쵸?
과연 그런 뭉개짐이 문제가 될까? 여기서의 어떤 아까 했던 문제들이 전혀 아니거든요. 네, 지금도 어떻게 보면은 이게 이렇게 만들고 있어서 그렇지만 되게 한 곳을 지금 거의 50분째 파고 있는 거거든요. 그죠? 꽤 신경을 안 쓴 것도 아닙니다. 어떤 의미로 봤을 때. 뭔가 좀 흥분하면서 말한 것 같은데 어떤 변명은 아니고요. 저는 이렇다 이런 얘기를 한다기보다는 게임에 들어갔을 때 기준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어느 정도는 생략하고 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굳이 이렇게까지 표현할 필요 있어? 그런 쪽 부분에서는 모르겠습니다. 다들 같을진 잘 모르겠는데 아티스트 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표현되어지는 부분에 좀 더 집중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장이 강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인정합니다. 당연히 그러시겠죠. 그죠? 본인의 그것이 업무적인 자부심이고 아티스트로서의 자질이기도 하죠. 그런 것들이. 근데 이제 그것을 좀 어떤 부분에서는 예를 들면 다른 파트에서는 그게 그렇게 중요한 부분인가 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전에 있었던 부분에 예전에 그 자연물을 굉장히 다 만들었었잖아요. 뭐 돌, 바위. 근데 이게 지브러시로 이렇게 파고 있을 때도 바위를 파고 있는데 그걸 인정 못하는 대표님도 계셨었거든요. 뭐 그거 파는데 바위를 만드는데 시간 다 보내냐 하는 경우였거든요. 근데 예전에 그런 리소스가 이렇게 많이 없었을 때 시절에는 그런 걸 일일이 다 만들어야 됐지 않았을까요? 그죠? 그리고 또 바위가 바위처럼 보여야 되잖아요. 근데 무슨 종이 쪼가리 이렇게 막 깨져 있는 것처럼 보이면 안 되니까 또 지브러시를 또 쓰는 프로젝트였었고 그렇게 되면 당연히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거죠. 물론 이제 어느 정도 그 프로젝트 상황에 맞춰서 있었겠지만 그 얘기를 그 대표님이 저한테 했던 거거든요. 무슨 바위 파는데 시간 다 보내고 있었다고 막 그 어떤 회식 자리에서 얘기하면서 그걸 되게 한심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되게 정작 중요한 건 그게 아닌데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저는 그때 당시 그 말을 들었을 때는 뭐 좋은 느낌은 아니었죠. 존중하거나 그제 아니면 이쪽 일을 잘 모르셔서 저렇게 얘기를 하시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었죠. 근데 대부분 그러신 분들도 있다라는 얘기 하는 겁니다. 예. 모르셔서도 있고 아니면 정말 명확하게 판단했을 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판단하셨을 수도 있고요. 뭐 근데 그런 것들이 뭐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고 아닌 부분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개발적인 거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까도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그래픽적으로 좀 생략했던 부분이 굉장히 많이 생기긴 했습니다. 예전에는 점이 하나 틀어진 것도 못 봤거든요, 제가. 근데 이것이 SS로 들어갔을 때 이게 문제가 돼? 약간 이렇게 사고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마음을 좀 내려놓고 하다 보니까 뭐 충분히 속도적인 측면에서도 좋은 효과를 봤고요. 네, 뭐 약간 좀 더 융통성이 생기게 되었다고 해야 되나요? 네, 그런 겁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느낌으로 봤을 때는 좋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거는 관점의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티스트는 보이는 것에 집중을 하고 그걸 최강으로 끌어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인 게 맞기 때문에 그 생각 또한 저는 존중합니다. 뭔가 말하는 게 아티스트가 아닌 입장에서 얘기하는 그런 느낌적인 느낌을 좀 주네요. 그게 절대 아닌데 아무래도 전체적인 걸 좀 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폭넓게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한쪽 포지션에서만 막 이런 생각들 우선되는 생각들에 국한되지 않고 좀 여러 입장을 고려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저한테는 좀 제가 조금을 자랑하자면 긍정적인 효과가 있더라고요. 같이 협업을 함에 있어서는 서로의 어떤 마음을 이해할 수가 있으니까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다 이해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면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좀 본인의 어떤 고집대로만 가시는 분들도 꽤 많거든요. 그렇게 되신 분들이랑은 굉장히 일을 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근데 좀 고민하고 생각해보니까 저 또한 또 제 고집대로 한 적이 되게 많았네요. 이게 뭐 말이 왔다 갔다 하네요. 되게 저 또한 뭐 똑같이 말은 이렇게 해도 그런 실수를 한 적이 아예 없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저도 제 고집대로 하긴 하는데 어떤 의미로 봐서 많은 것을 안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을 이해하는 척을 했을 수도 있겠죠. 말을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는 포장되고 또 어느 정도는 뭐 이렇게 되는 얘기가 좀 되는 것 같은데, 예, 뭐 다 잘하거나 다 막 이렇게 좋았던 것만 있지는 않았겠죠. 근데 뭐 긍정적인 것을 가져다 주는 거에 대한 의견은 변함없습니다. 여러 가지 시야를 갖고 입장을 이해하기 시작하니까 말이 잘 통하는 경우가 좀 더 많았어요. 예. 특히 뭐 직장에서 그렇게 막 직관적으로 협업을 하기보다는 프리랜서로 협업을 할 때 더 많이 그런 걸 느꼈던 것 같아요. 설명이 충분히 서로 공감되게 했고, 아무래도 직장 생활에서는 좀 제가 직장 생활을 잘 못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좀 더 가까워지잖아요. 사람이란 게 가까이 같은 곳에 있고 또 술도 한잔하고 또 뭐 사적인 얘기는 거의 안 하겠지만 그래도 좀 나누게 되고 어떤 정의라는 게 생기잖아요. 그렇게 되면 서로에게 그런 어떤 판단력이 흐려질 때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일을 같이 하게 되면. 네, 뭐 그런 차이라고 갑자기 좀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프리랜서 같은 경우는 서로 그런 선을 넘지 않잖아요. 계약에 의해서 결정된 사이다 보니까 할 말만 하고 필요한 것만 이제 사고를 하는 쪽으로 갑니다. 막 서로 야 너 너무 소원하다 뭐 이런 얘기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사실 그것도 직장에서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프로인 건데 아까 프로 조연 그런 걸 내게 했었는데 참 프로로는 아닌가 봅니다. 또 반성 모드로 갑자기 바뀌었네요. 여러 가지 기억들이 좀 생각나서 그런 건데 나중에 좀 풀게 되면 썰을 좀 풀어드리겠습니다. 뭐 이렇게 떳떳한 기억만 있었던 건 아니래가지고 저 또한 예. 전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싸우기도 오다지게 싸우고 화도 엄청 내본 적도 많고 그러다가 그냥 뻐그러진 사이가 한두 명이 아닌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때 왜 그랬을까요? 라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반성도 하고 있고요. 이게 참 야근하면 생각이 많아지면서 이런 생각들이 굉장히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아, 그때 내가 참 어렸었구나. 말하면서 하다 보니까 왜 이럴까요? 잠깐 멈춘 것 같은데 이런 걸 조심해야 됩니다. 날아가 버리면 큰일 납니다. 예, 안 날아갔네요. 다행히도. 말하면서 이렇게 조밀조밀하게 편집을 하다 보니까 근데 이거에 대한 편집은 뭐 더 보여드릴 건 사실 없어요. 뭐 이런 식으로 좀 각도 좀 주고 뭐 좀 주고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막 뭉개져 보이는 것이 이렇게 봤을 때는 은근히 좀 있게 해서 이렇게 봤을 때 게임으로 보면 뭐 아무리 큰 화면으로 나와도 뭐 이렇게 나올 때는 있겠네요. 근데 다른 또 재질이 대체를 하겠죠. 텍스처에서 그렇게 표현을 할 거니까. 네. 아무튼 너무 돌같이 좀 나온 것 같아서 좀 걱정이 좀 되긴 해요. 제가 과하게 표현을 했나 싶기도 하고 여기도 너무 튀어나와 보이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은 좀 정리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습니다. 예. 오늘도 뭐 잡담을 하느라 시간을 이렇게 많이 썼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개인 작업이고 편안하게 작업한다는 마음을 지우고 싶진 않아요. 그래서 급할 것 없는 그런 작업이고
사실 보시는 분들은 근데 이런 작업에 혹시 관심이 더 있으실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야간 근무의 이제 컨셉은 서로 막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저의 얘기밖에 없지만 꼭 제 얘기만 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이런 업계에서 지내면서 경험했던 어떤 감정적인 것들을 꽤 많이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 속에서 또 제가 혼자 막 고해성사하는 것처럼 반성도 하고 뭐도 하고 하는 시간도 있는데, 제가 그런 시간이 좀 필요한 거는 아무래도 그 기억들이 제겐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실수였겠구나 하는 것들로 말씀을 좀 드리면서, 그런 부분들도 공감을 좀 하시면 좀 이런 서로의 어떤 일들을 할 때 약간의 감정적인 도움이 되지 않을까? 모르겠습니다. 그냥 도움까지는 생각을 못해도 이해관계가 형성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주저리 오늘도 많이 떠들었는데, 토요일 이제 막 참 하루 종일 어둑어둑했고 비가 내릴랑 말랑 내리기도 하다가 멈추기도 하다가 그런 하루였는데요. 주말에 이렇게 일을 한다는 것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오늘 주말인데도 일을 하시는 분들이거나 출근을 하신 분들에게는 정말 안타까운 마음 좀 전하면서요. 그래도 또 이런 날이 있으면 또 좋은 날도 또 있고 한 것이 또 하루하루 인생 아니겠습니까? 오늘 좀 무리하신 거 내일 또 휴일 한 번 더 있으니까 푹 쉬시길 바라고요. 말씀은 이렇게 드렸는데 저는 내일도 야근을 만약에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생각해보니까 또 이런 얘기를 또 함부로 하면 안 되겠네요. 내일 또 해야 될 일들이 많고 그래가지고. 무튼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조밀조밀하게 만들어 가면서 완성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살짝 지루할 수도 있고 조용해서 너무 졸릴 수도 있는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래도 저는 꾸준히 올릴 계획이니까 계속 야근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참 위험한 말인데 야근 계속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